안녕하세요. 1월 23일 일요일 오후 7시 16분입니다. 어, 최근 한 5, 6일간이네요. 일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5일, 6일, 7일 정도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죠. 일주일, 예. 일주일 정도의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제, 금요일과 어제, 하락폭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특히 그제 하락폭이 엄청 깊었고, 현재 뭐 한 4,26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짝 뭐 반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뭐, 미국 주식과 코인이 이 커플링 되는 걸로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반등이 나와서 내일 주식 시장이 조금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면서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 하락하는 게 뭐 마치 중력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니 상당히 조금 멘탈을 부여잡아야 될 정도입니다. 아무튼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요.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뭐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우량주에 대해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자. 그런 얘기로만 주식 얘기는 그치고, 물론 이제 상장하는 게 있죠. 예, 뭐 일정상 27일 날 LG화학 상장하는 것도 있고, 뭐 지난번에 제가 그제 말씀하신 그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이미 어, 청약이 끝났더라고요. 목금으로. 그거는 청약이 끝났고 다른 종목들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 초에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고 다음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있어가지고 주식은 그 미국장에 아무래도 눈치를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다 뒷부분에 또 가서 주식 얘기를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그 코인 얘기를 조금 많이는 아니고 좀 코인 얘기를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주말에는 뭐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공부를 하는데 오늘 상당히 새로운 거를 좀 뭐 발견해가지고 그런 걸 한번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뭐 이런 흐름이고 이더리움 또 스테이킹이 1월 25일 날 14시에 또 3차 모집이 있고 지금 또 에이다도 입출금이 약간 일시 중단됐다라는 공지가 떴죠.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썬데이 스왑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요타도 입출금이 일시적 중단이 됐고, 그래서 썬데이 스왑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빅썸에서 코인을 잠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뭐, 위믹스도 오피트에 상장됐기 때문에 사실 뭐 빅썸에 볼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하락폭이 컸고, 그 외 루나도 보면은 10만 원 넘게 12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커서 그게 뭐 6만 8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6만 8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이제 8만 4,400원 정도 하고 있고 그 외에 새로 이제 다오라고 하는 게 상당인데 이것도 DAO도 상당히 좀 공부해 볼 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막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 다오도 좀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인원에서도 아발렌체가 뭐 66,9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82,2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게 이 팬케이크 수업에 관련된 건데요. 저도 유튜브 공부하면서 어떤 분의 유튜브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제 나름대로 좀 해봤는데 그분의 이 내용에 따라서 해봤는데 그분 조건하고 제 조건하고 좀 달라가지고 이것저것 애를 좀 많이 먹고 하루 종일 그거 해결을 한다고 조금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결국은 해봤습니다. 일단 팬케이크 수화비에서 제가 케이크로 변환을 해서 예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APY라고 해서 연복리 이자인데 이게 65.06%입니다. 65.06%. 그다음에 스태킹 돼 있는 숫자가 지금 1억 1억이죠. 1억 988만 531개가 예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새로 생겼더라고요. 뭐, IFO 케이크라고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예치를 했는데, 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늘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45점 뭐 몇 개를 예치를 했는데,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지금 뭐 숫자가 바뀌잖아요. 오토 케이크
바운티라고 하는 게 이 숫자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여기서 자동으로 클레임돼서 이쪽으로 쌓입니다. 이렇게 쌓이면서 제 케이크가 늘어나요. 네, 스테이킹한 케이크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복리 이율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1년에 65%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분 방송에서는 보니까 77% 정도 됐었는데, 그분이 뭐 작년 몇 달 전에 방송한 거를 제가 오늘 처음 봐가지고, 하여튼 그분의 보여주신 것대로, 설명해 주신 것대로 좀 저도 해봤는데, 어쨌든 오늘 뭐 조금 애로사항,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다가 간신히 좀 하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거 연구하느라고 오늘 하루를 다 보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복리 이유를 보고, 뭐,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소액이지만, 45개 정도면 얼마냐고 하면요. 이게 US 달러로 하면 377.78달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40만 원이 약간 넘는 건데, 이게 스텔라 2,000개로 바꾼 거거든요. 그 과정을 좀 보고, 이게 아이디어와 과정을 좀 보면요. 그 전에 지금 제가 관심 목록에 올린 코인의 가격을 한번 보면은, 아까 팬케이크 스왑이 케이크라고 하는 코인이 지금 9,800원이 한, 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46개라고 치면 만 원 정도 하면은 46만 원이 되는 거죠. 46만 원 정도 되는데, 오늘 24시간 상승률이 15.91%, 세븐데이 일주일간은 30.45%가 하락한 거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흐름이 같습니다. 근데 이 바이낸스 기반에서 이 팬케이크 스왑이 있다 보니까 바이낸스에서 케이크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교환이죠. 교환 스왑. 이게 말 그대로 스왑. 바이낸스도 지금 저도 바이낸스를 뭐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국내에서는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가격이 46만 원 정도 합니다. 한 개에 46만 원. 엄청납니다. 예, 차트는 다 비슷하죠. 예. 그리고 넥소도 지금 오늘 4.42% 올랐지만 세븐데이 19.7인데 차트는 비슷한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에는 거래소에 다 코인이 있습니다. 예. 넥소는 지갑이지만, 거래소는 아니지만 지갑 있고, 바이낸스는 거래소, 지갑 뭐 다 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그래서 비싼 거죠. 우리나라는 뭐 업비트, 빗썸, 코인은 걔네들이 하는 코인은 없잖아요. 상장한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금융의 뭐라고 기술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나라의 뭐 규제 그런 거의 차이라고 봅니다. 나라에서 이런 산업에 육성할 의지가 있냐 없냐. 디지털 금융의 위력이 이런 게 아닌가. 아까처럼 뭐 68%나 64%의 금리가 이 일반 은행에서 그 정도 금리가 나오나요? 망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금리가 나온다라는 게 디지털 금융의 매력이지 않을까. 물론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아마 더 떨어질 겁니다. 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런 매력이 있다. 디지털 금융에. 그리고 그래서 코인이 이 가격이 좋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아이디어는, 그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은행도 예대 마진으로 주로 먹고 살잖아요. 예대 마진. 국민들이 이 은행에 맡긴 돈을 가지고 다른 뭐 기업체나 이런데 대출을 일으켜서 그 높은 이자를 받아서 다시 예금을 맡긴 국민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 예대 마진이, 보험도 그렇잖아요. 보험은 1.5%라는 게 고정이 돼 있지만, 뭐 은행들도 보면 그 정도 1.5나 한 2%, 뭐 이 정도 스프레드 사이에서 뭐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단순한 건데도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잖아요. 지금도. 근데 은행들 주가는 안 오르죠. 그리고 은행도 돈은 많이 벌지만 배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점포도 줄이고 있습니다. 예. 왜 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미래가 디지털 금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오프라인의 지점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 보면은. 사실 뭐 은행이나 뭐 그런 데가 또 다 기계로 하잖아요. 요즘 뭐 지점에 가서 사람 만나서 업무 처리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그렇지는 않죠. 공무원은 그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늘죠, 공무원은. 그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뭐 고용률 때문에 정부 정책인데, 요즘 뭐 저건 각성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고. 예. 아무튼 이 디지털 금융으로 가는
고 있다라는 게 이제 뭐 실제 오프라인의 금융하고의 어떤 경쟁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런 거고, 아까 그 팬케이크 수합에 대해서 디지털 금융의 금리가 센 거에 대한 그거를 복리로 굴린다고 하면 디지털 금융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뭔지는 아시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부동산도 보면은, 전세를 끼고 하면은 자기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분의 아이디어도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넥소에 예치를 해요. 이렇게 저는 먼저 예치를 해서 예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신용 한도가 안 생기는데, 예금을 안 하고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이 신용 한도가 생겨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아까처럼 바이낸스나 케이크를 사서 아까 이 팬케이크 스왑에다가 스테이킹을 하면 금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 그 넥스에서 대출받는 금리랑 여기 받는 금리랑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금리의 차이는 이제 레벨에 따라 다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벨에 따라서 여기 대출받는 금리가 지금 뭐 기본,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렇게 있는데 기본일 경우에는 대출 이자율이 13.9%예요. 그리고 실버 12.9%, 플래티넘은 6.9%인데 이 플래티넘까지 올라가서 대출을 받으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디지털 자산을 넣고 그 신용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6.9%, 대출 이자를 6.9%를 받아서 바이낸스라든가 케이크라든가 그걸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스테이킹 풀에다가 예치를 하면 예대 마진이 생기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 나는 6.9% 하면은 여기 하면 거의 뭐 60%는 아니지만 뭐 50 몇 프로 차이 나잖아요. 50 몇 프로 차이가 나서 대출을 하고서도 충분히 벌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예. 그분의 아이디어가 그렇긴 한데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해킹의 위험이라든가 이 사이트에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어, 위험성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팬케이크 수압이라는 게 검증이 됐느냐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보안이 어떠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왜냐면 요즘 개인 지갑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해킹이 되면 탈탈 틀리면 이거는 아주 취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해킹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좀 공격적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어떤 걸 해봤냐면 일단 뭐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오늘 양쪽 지갑에서 1000개씩 스텔라를 보내서 그 당시에는 380달러 정도 됐잖아요. 380달러? 380달러 정도 됐고, 이거를, 어, 스텔라에서 바이낸스로 바로 교환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좀 스텔라가 인지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바꿨어요. 2000개를 이더리움으로 바꾸니까 0.1559개. 이걸 다시 바이낸스로 바꿨습니다. 바이낸스로 바꾸니까 1.0059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인출을 했어요. 바이낸스 지갑으로. 바이낸스에서 케이크를 수합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낸스로 전환을 하니까 이게 이제 380.93 정도 나오는데 이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네트워크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낸스 체인, 그다음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인데 넥소는 바이낸스 체인만 인출이 됩니다. 바이낸스 체인 주소로만 인출이 돼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인출이 안 됩니다. 그걸 오늘 제가 엄청나게 헤매다가 어쨌든 뭐 바이낸스 지갑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지갑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중국말로 떠요. 이게 이래가지고 해결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머리를 굴렸죠. 이게 이제 바이낸스가 얼마 전 작년 말인가에 특검법인가 해서 작년 11월 달인지 언젠지 특검법에 의해서 한국어 서비스인가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철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걸 포기하고 짱구를 좀 굴렸습니다. 짱구를 좀 굴린 게 뭐냐면 굴려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여기 바이낸스 사이트에 와서 이제 월렛 거래소에다가 보내면 안 되고 월렛에서 지갑에다 보내야 되니까 지갑에다가 여기 이제 디파짓을 하는 거죠. 디파짓을 하는데 이 디파짓
하는 거를 아까 넥소에서 여기에다 디파짓을 하는 겁니다. 넥소에서 이렇게 바이낸스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이낸스 체인이 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는데 아까 넥소에서 출금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출금이지만 이쪽으로 입금하려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이낸스 체인. 예. 근데 아까 그 팬케이크 수합은 이걸로 해야 되거든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이낸스 지갑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로 넥소에 있는 그 바이낸스 코인을 여기로 보내서 입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파짓 돼서 입금이 되면 다시 이제 인출, 위드로우, 인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을 이제 어떤 걸로 하냐면 아까처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예,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에다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걸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로 출금은 하는데 출금 주소는 뭐냐면 아까 그 팬케이크 스왑에 있는 뭐 이 연동이 되는 지갑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뭐 메타마스크라든가 바이낸스 월렛이 연동이 되던데 하여튼 그 지갑에 연동을 시켜서 다시 팬케이크 스왑에 가서 스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트레이드에 가가지고 이렇게 스왑을 하면 돼요. 바이낸스에서 케이크로. 지금 아까 스왑하고 났는데 잔고가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스왑을 한 다음에 여기 은의 풀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토 케이크라는 데다가 스테이킹을 하면 아까처럼 65% 정도 65% 정도 예, 이율로 복리 이율로 이렇게 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그분이 설명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괜찮다 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연구하고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간신히 그랬고 이거 실행하고 난 뒤에 이제 좀 바람을 쐈는데 하루 종일 이거 연구하느라고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건데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이 주소 한 개라도 잘못되면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뭐 한 40만 원은 조금 넘는 돈이긴 하지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조심 확인 연구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저기 말씀드릴 거는 아까 여기 제가 이 뭐라고 할까 어 넥소는 있잖아요. 넥소는 그 뭐야 이 배당도 준다고 합니다. 넥소를 여기 뭐라고 해야 넥소 기업이잖아요. 넥소 기업에서 배당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은 넥소 이용하면서도 안- 이 이야기를 못 봤는데 여기 무슨 로열티 레벨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요율로 더 벌고 덜 지불해서 계정에 넥소 코인을 보유하면 수익 및 대출 상품에서 좋은 요율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소가 불가리아의 본사로 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배당도 지급합니다. 넥소 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치 주식처럼 배당을 해요. 근데 아까도 보시면 넥소 코인이라는 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2190원. 2190원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걸 이자로 받는데 스테이킹에서 이자로 넥소로 받는데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는 차익도 생기지만 회사에서 주는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돈으로 주는 건지 넥스 코인으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배당을 준다는 거예요.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그게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알면 알수록 공부해야 될 게 많고 이게 진짜 디지털 금융의 혁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럴 거예요. 그 아까 제가 그 본 동영상도 보는 사람은 있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실행하다가 착오도 있을 거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고 다 본다고 다 실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뭔가를 뭐 소액이라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해봐야 자기가 점점 자기 스타일로 되면서 알아가면서 뭔가 많이 배울 수 있고 자기 지식이 되면서 뭐라고 하냐 메이크 머니 돈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쨌든 그 스테이킹, 디지털 금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주식은 일단 코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내일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내일 아침에 코인이 다시 떨어지려면 주식도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너무 장이 안 좋아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뭔가를 언급하기에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대안으로서 저는 코인도 물론 뭐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뭐 많이 떨어졌는데 그 대안으로서 저는 스테이킹 저렇게 금리로 혜택을 주는 데를 찾아서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그런 것 쪽에 연구를 좀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여러분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주식은 어쨌든 우량주를 조금씩 분할 매수해가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현금은 있어야 된다는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또 어, 내일 주식시장 열리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